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이 폭언을 하는데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저희 형량 고민 게시판에 자주 올라오는 사연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저라면 이혼하겠어요. 폭력 쓰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얼른 이혼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해주는 댓글들이 공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올리신 분들이 이런 댓글을 보고 아 이거다 라고 하면서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반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도대체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정말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는 보통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이 사람과는 끝내야 할지,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불행하더라도 같이 살 건지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로만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지금보다 기분이 더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에는 분명히 모순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옵션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이혼할 것인가 아니면 불행하게 계속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옵션 이외에도 관계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많고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들은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감정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결정을 감정적으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요, 저는 항상 뭔가를 결정할 때 시간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렇게 선택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감정적이지 않을 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매우 불안한 상황에 빠지면 그 상태에서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합리적이지 않을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어느 정도 돈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주식 투자를 시작합니다. 물론 내가 샀던 주식이 오르면 기분이 좋죠. 하지만 모든 투자라는 것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항상 오르는 주식을 찾기는 힘들 겁니다. 내가 샀던 가격보다 주식이 떨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때는 우리의 마음이 엄청나게 불안해지거든요. 분명히 투자하기 전에는 가격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는 오를 수 있겠지, 한번 기다려 봐야겠다, 이렇게 굳게 다짐을 하고 투자를 시작하지만 막상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마음 놓고 기다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손해를 볼까봐 고민하다가 결국 팔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또 이상하게 팔자마자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주식을 해봤다면 이런 경험은 한두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감정적인 선택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손실 회피 경향이라고 합니다. 데니얼 카너먼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심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소비와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존의 관념들과 생각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극도의 불안한 환경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손실 회피 경향 때문에 내가 남편과 같이 살면서 손해를 볼 것들, 이것들에만 지나치게 몰두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경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흑백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감정과 조금 멀리 떨어져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상황을 수도 없이 겪어본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저한테 오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 나를 잘 알만한 사람들, 나를 아끼는 사람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피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다면 이 위에 표시되는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에게 참신한 조언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혼자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과 그닥 별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우리를 전혀 모르는 변호사나 상담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섞이지 않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혼하느냐, 그냥 불행하게 사느냐, 이 두 가지 옵션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옵션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말을 해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혼을 하지 않고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희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지금 당장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물질적, 정신적인 손해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차분하게 생각이 정리되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드디어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결정하고 싶은 선택을 내렸을 경우에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 것 같은지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남편과 똑같은 문제로 계속 다투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편과 이혼을 해서 갈라섰을 경우에 한 달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지를 실제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남편과는 당연히 다투지는 않겠죠. 그래서 좋은데 혼자서 육아를 하고 빠듯하게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실질적으로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1년 뒤에는 내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내 삶은 지금보다 얼마나 나아져 있을지 이것들까지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쭉 적어보시는 거죠. 그렇게 적은 것들을 보다 보면 어떤 선택이 나에게 합리적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면 정말로 머릿속이 복잡하실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라는 것을 빨리 인지하고 오늘 내용을 꼭 떠올려보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좋은 선택을 하셔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